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아유, 아침에 철렁하는 뉴스 들었고 조금 전 점심 먹고 들어와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푹 쉬는 또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뭐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방금 오늘 며칠입니까? 1월 4일 오후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예. 오후 1시 10분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텔에서 발견이 됐고 네.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런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글쎄 말이죠. 지난 연말 또 연초까지 그야말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신재민 사무관입니다. 행정고시 했던 그 3년차 사무관이고 국고를 갖다 관리하는 그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을 갖다 팍팍팍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였죠? 저 첫째는 그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인사 개입했다는 거죠. 뭐 KTNG 사장, 그다음에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장 개입했다. 그다음에 이게 저는 우리가 황태순 TV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안 다룬 거는 네. 이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한 이의제기이기도 하니까 네, 네. 정부 쪽에서 무슨 기재부 쪽에서 해명이 나오고 이게 규명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희가 네. 또 뭐 젊은 사무관 뭐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작년에 정부가 그 세수가 이제 뭐 20조 가까이 뭐 들어왔는데 네. 국채라는 건 정부가 민간에 돈을 초과로, 빌리는 초과로 들어온 거죠. 돈이 20조가 더 그렇죠. 들어온 거죠. 20조, 아니 이거 세수가 들어온 거고 세수가 20조 더 들어왔어요. 국채를 또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저 GDP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네. 발행할 정부가 국고에 돈이 20조가 들어오면 나라 빚을 갚으면 되는 거죠. 채무를. 근데 그걸 세계 근데 또 인형은 채권을 넘겼잖아요. 발행했다라는 건 예. 채권을 발행하고 민간에 돈을 끌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예비적인 돈을 마련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빚을 땡겨 놓으면은 복지 지출로 나갈 것들이 많이 나가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욕을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보면 신재민 사무관이 당시 그 윗분들한테 들었다는 이야기. 즉 뭐냐니까 김동연 당시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이미 장차관들이 흔한 얘기로 우리 저 김영광 실장 쓰기 좋아하는 표현이죠. 일본 말입니다만 권력에 쫓겨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청와대에서 채무 비율을 유지하라라는 비서관이 지시가 또 있었다는 거거든요. 차영환 비서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참 대단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이 신재민 사무관 하나 더 또 추가를 했어요. 이 폭로한 거. 이거 뭐 자기가 같이 부총리 경제부총리 따라다녔는데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안 받아준다. 경제부총리에. 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래 서열 뭐 탑5 안에 들어갈 텐데. 장하성 있잖아요. 그 당시. 아 그렇게 따지면 저기 뭐 비서관들보다 다 상전들이니까 그래도 의전 서열로 하면은 그래도 뭐 자 총리 그냥 경제부총리 아닌가요? 교육부총리도 있지만. 아니 교육부총리 위일걸요?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경제부총리가 위죠. 위겠나? 옛날 통일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위였지만은. 네. 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작년 작년 한 해 동안에 김동연 부총리 만나준 게 뭐 세 손가락 안에 대면 보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다 걸렀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비서관서는 수석서는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아까 저 KTNG 얘기하셨잖아요. 100% 민간 기업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100% 민간 기업에 어떻게 인사에 개입했는데 그 개입했으면 예전에 뭐 CJ 문제 갖고는 그야말로 이미경 부회장 때려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임종석 실장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이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야 이 사람들이 내로남불의 극치도 이런 극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보면 민간 기업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간 기업의 이른바 CEO 그 임명권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고 그런 틀을 만든 그 기재부가 가상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징송을 합디다.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투자돼 있는 기업들을 민간 기업들을 다 기준을 한다면 정부가 또 국영 비슷하게 이끌고 있는 은행을 한다면 정부가 모든 인사를 다 해도 되죠.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럼 대기업 있나요? 지금 뭐 의결권 행사하겠다 그러는데 심지어는 삼성도 보면 국민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을 갖다가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모든 CEO의 임명권을 국가가 갖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신재민 그 사무관의 주장은 좀 뭐 더 검토가 돼봐야 되겠지만 국채를 부득 이자를 지급해가면서 다시 발행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했다라는 건데 저는 참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을 이끌어온 게 개발연대 경제기여원을 이끌어왔던 경제 관료들의 힘이었던 거예요. 97년에 IMF 났을 때 그걸 극복한 건 이현재, 김영환 전 재무장관 이 팀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김동연 씨도 뭐 그래도 그 개발연대 시대 경제관료 막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마저 우리 지금 국가 전체 재정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일본,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경제 운영에서 여유를 갖는 게 국가 채무가 작다는 거거든요. 40%가 안 되죠. 개인 부채들도 뭐 가계 부채 있는 것들은 큰 위험 요인이지만 우리가 1960년, 61년부터 시작한 경제 개발을 시작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몰아오면서 정말 타이트하게 살림한 거예요. 세금 들어오는 만큼 세출하고 가능한 한 빚을 안 지게 또 IMF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단단한 재정을 만들어 놨는데 세수가 늘어나면 그거 가지고 국가 빚을 갚는 게 먼저인 것이지. 야 나중에 뭐 이 정권이 저 좌파 복지를 주장하는 정권이 앞으로 마구 질러댈 테니까 마구 질러대더라도 좀 완충할 수 있는 자금은 미리 땡겨 놓으면은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놓은 거니까. 아이 참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정무적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 운영의 제1의 원칙은 돈이 돈을 갖다 잘해서 흑자가 생기고 좀 세수가 더 들어오면 그걸로 빚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가 50여 년간 지켜온 단단한 국가 살림살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보면 혹시 모르니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펑펑 쓸 줄 모르니까 이른바 좀 재워놓는다 그러죠. 좀 쟁겨놓자. 그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외상이면 황소도 때려잡아 먹는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민 세금 들고 이리저리 인심 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3년, 4년, 5년 후에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국민연금이 지난해 운영해가지고 10조 손실을 냈다는 거 아니야? 10조가 얼마나 큰 돈이야? 이 사람들이 돈 세금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떻게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이 신재민 사무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게 아니고 기밀 유출죄로 고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테니까. 갑자기 또 문준용 생각나네요. 아니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은 또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홍남기인가요? 부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지금 뭐 공무원법 상에 뭐 기밀 누설죄 그다음에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죄로 갖다가 신재민 사무관을 고소하겠다 입장을 밝혔어요. 이 정권과 기재부가 이 3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이 전 사무관을 다루는 게 너무 혹독해요. 자, 이 얘기 무슨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 저는 신재민 사무관이 아침에 일조 유서 비슷한 거 썼던 이유를 저 심리적 압박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 삼성 장군이자 기무사령관 출신인 이재수 사령관이 그 모욕을 당하고 결국 극단적 검찰 불러당기면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그냥 펄펄 날던 6급 수사관 김태호 수사관 아마 조금 전 아마 오늘 소환된다고 그러죠. 자, 이런데 사실 30대 초반에 이 신재민 사무관 입장에서는 정부가 갔다가 이른바 보면 대역죄를 다루듯이 대역죄인을 저질렀지. 대역죄 이 사람들 기준으로 그 사람들 기준 대역죄죠. 대역죄를 저지른 그 어떤 대역죄인 마냥 그 추달하려고 드니 이 양반이 얼마나 심적 압박이 컸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대학은 안 밝히겠습니다. 밝히세요. 뭐 그 고려대학 신재민이 나왔다는 고려대 경제 전공하는 교수가 네. 3년차 사무관이 도대체 알면 뭘 얼마나 알겠느냐. 네. 저는 세수가 넘치면 국가 부채를 갚는다는 걸 뭐 또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 국가 뭐 부채를 갚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곡하가세. 이 친구가 뭐 그런 거 알았겠느냐. 얘가 뭘 잘 몰라서 그런다는 또 교수가 또 했더라고요. 자 여기 이 친구가 신재민 사무관이 오늘 또 뭐 모텔에 놓고 나갔다는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괴로워서 굉장히 순진한 친구 같아. 순진하죠. 기재부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학원 강사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술만 먹었고 양주 한없이 먹었다 그러는데 이 신재민 이제 검찰에 불러가면 검찰이 어디 가서 누구랑 양주 먹었는지 틀기 시작하면은 이 친구가 그런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고 저는 이제 뭐 그 누구야 박찬주 대장도 결국 털고 털어가지고 고철업자한테 160만 원어치 음주 향후 받았다는 건데 그걸로 6개월
2달 동안 신재민 사무관도 이제 가가지고서 저 양주 같이 먹은 놈들 털기 시작하면은 이거 진짜 대역죄인 비슷하게 될 텐데. 자,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조하는 참모분들 자, 잘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뭐 공약했습니까? 100대 공약 중에 하나가 공익 제보자 보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늘 좌파들이 과거 윤석열 이병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국가의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 사람 뭐 창조하게 했겠습니까? 큰 덩어리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고 양심 선언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근데 뭐 예를 들면서 보호. 쓰레기, 미꾸라지, 뭐 진급에 목을 맨 무슨 뭐 악덕 공무원, 골프나 접대만 이지문 씨라고 전에 뭐 한번 그 이지문 중위. 중이 예. 부재자 폭로한 걸 오늘 신문에 인터뷰한 거 봤더니 자꾸 그 배경 그런 건 하지 말고 공익 제보자들이니까 옛날 저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이 그렇게 해왔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따져보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얘 뭐 저 3년차 사무관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냐. 차관 국장들이나 아는 일을 왜 몰라? 옆에 다 따라다니면 알지. 그걸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거지. 자, 저 팩트 아니에요. 팩트를 갖다 팩트 파인딩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 뭐 합니까? 야당이 이런 것을 일단 뭐 이번에 보니까 12월 31일 날 임종석 조국 데려다가 15시간 동안 몸 변죽만 올린 거 보니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국정조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검도 있잖아요. 아니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특별검사를 갖다가 동원해서라도 그야말로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이와 같이 되지 않는 국기문란적 행위를 갖다 저질렀는지 파헤쳐봐야죠. 저는 요즘 보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청와대 그 검증 뭐 조국 선생님께서 다 하셨다 그러는데 그 12사도 저 비서관들 제대로 정말 재산이나 뭐 법규 잘 지키고 뭐 하고 했는지 세금 잘 내고 했는지 정말 검증을 했는지 그거 왜 지금 합니까? 자기들끼리인데.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끼리인데 그리고 그거는 언젠가는 영원히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자 보면 항상 그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니 보세요. 역사는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